부동산이 투자화가 점점 돼가고 있는 시장이기 네네. 때문에 네.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언제 사는가예요. 네. 언제가 더 중요해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대부분 어디만 얘기해요.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아하.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네. 내 집 마련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네. 관점에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 방법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뭔지를 골라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선 내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파악을 해보자마자.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부동산은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대출을 얼마 할 거냐는 거예요. 하하. 근데 이 대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산의 네. 80%를 대출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는데 어떻게 대출 없이 사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순 자산의 80%를 대출하는 게 적정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금이 한 4억 원 정도 있어요. 네. 그럼 곱하기 80을 해요. 네네. 그러면 3억 2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아파트 가격이 4억 플러스 3억 2천이니까 7억 2천짜리를 보는 거예요. 아. 그죠? 예. 근데 7억 2천짜리를 여러분들이 거래된 아파트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락한다고 그러면 한 20% 정도 하락하면 지금 한 9억 정도 아파트를 한번 리스트를 업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네. 그럼 아파트가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대단지만 골라냅니다. 아. 대단지는 쉽게 네. 말해서 400가구 이상. 네. 대단지를 골라내는 이유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대단지여야만 팔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홀로 아파트 자꾸 뭐 관심 가지시고 이러면 나중에 팔 수가 없어요. 이사도 못 가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나홀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 연한이 길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원치 않는데 길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다면 대단지를 고르시라. 네. 대단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지 중에서 투자 비율이 높은 걸 골라내야 돼요. 투자 비율. 네, 투자 비율이란 건 뭐냐면 투자로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좋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투자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희처럼 투자 잘 하시는 분들 쫓아하는 게 좋아요. 근데 누군가 그 아파트를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거래량도 활발하고 투자하기 좋은 거고 거고. 여건과 환경이 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의 투자 비율이 높은 곳을 이제 선정하는 게 투자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하. 그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전월세 거래가 몇 건 거래됐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세대 단지가 있어요. 네네. 근데 2년 동안 전월세 거래가 300건이 됐어요. 그럼 투자 비율이 30%죠. 근데 똑같은 1000세대 단지가 있어요. 네. 근데 2년 동안 전월세 거래가 200건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그럼 투자 비율이 20%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높은 게 좋은 거죠. 전제가 좋죠. 네. 이것처럼 객관적 지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투자에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경매하실 때도 경매 물건이 많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내가 할 거를 이렇게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내 집 마련도 대상 물건을 줄여나가면서 이런 기준을 갖고 줄여나가라. 대신 줄여나갈 때 이런 감정으로, 심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봤더니 야 여기 좋네. 네. 매우 주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추려나가면 안 돼.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추려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리스트가 되면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내 예산에 들어오고. 네네네.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네네. 이렇게 또 부동산 투자 방법할 때 사자가 사냥하는 걸 말씀드려요. 허허. 네. 사자 사냥하는 거 동물왕국에서 보셨죠? 네네. 근데 잘 보시면 사자는요 24시간 동안 17시간 정도를 자요. 그리고 사냥은 암사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고프면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요. 네네네. 그러다가 한 곳만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슴떼가 탁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잠만 자던 사자가 80km로 전속력으로 달려서 네. 사슴을 잡아먹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네. 일단 첫 번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아파트 계속 지켜보자는 말씀드렸죠. 그쵸. 대상 아파트. 맞습니다. 그 대신 확실히 목적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네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뭐예요? 타겟이 잡히면 이제 바로 실행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력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 대출도 음흠. 아까처럼 80%로 최대한 하는 거죠. 그렇죠.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을 이렇게 해서 비싼 걸 사니까 문제지. 대출을 이렇게 해서 싼 걸 사는 걸 엄청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여러분들이 최대한 대출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네. 그 다음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슴 어떤 놈을 잡아먹어요? 힘센 놈이야? 아니요. 그럼 죽어요. 앞에 가서 앞에 가서 서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때에 밟힌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뒤에. 라이언 킹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코뿔소 떼가 엄청 아. 오는데 네, 그 아. 아들을 구해내려고 하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아들 보내려다가. 예. 그러니까 사자도 때 중간에 가면 죽는다고. 근데 어떤 걸 잡아먹어요? 뒤로 가서 힘없고 그렇죠. 약한 애들 네. 잡아먹자. 제일 싼 거. 그렇죠. 엄청 막 경매 나오고 네, 금매. 가격 뽀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초보자들이 이 방법대로만 여러분들 한다 그러면 리스크 없이 굉장히 내 자본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데이터화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와 다른 자산 투자의 차이점이 좀 그동안 뭐 애널리스트로도 많이 활동하셨고 또 건축 쪽으로도 전문 애널리스트도 활동할 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 질문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네. 주식하고 비교해 드리자면 네네. 예를 들어서 주식은 네.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중간에도 네. 시장이 열려 있으면 사실 수 있고 네. 그리고 공간도 넘어서죠. 미국 주식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처럼 사실은 언제나 사고 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네. 언제나 쉽게 사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반면 부동산은요. 네. 안 되죠. 공간의 제약도 있고 그렇죠. 시간의 제약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긴 근데 한데 그건 뭐 쉽지 대부분 않죠. 뭐 그거 쉽지 그렇죠.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 이게 왜냐면 자산의 특성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자산의 특성을 이용해서 투자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이고 어제 살 걸, 아이고 한 달 전에 팔 걸, 뭐 아이고 서브프라임 때 그거 주가 빠졌을 때 살 걸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렇죠. 근데 왜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라는 게 뭐냐면 네네. 웬과 왓에 이걸 음. 어떻게 고민할 건가의 선택이거든요. 아. 언제 살 거냐, 그렇죠. 뭘 살 거냐. 그렇죠. 이건 이 고민이 전부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죠? 네. 이 둘 중에서 그럼 주식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왓이 중요하죠. 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언제를 고민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뭘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반면 부동산을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핵심은 언제 사는 거예요. 네. 언제가 더 중요해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대부분 어디만 얘기해요. 어디 중요하죠. 어디 중요한데 어디는 사실은 고정불변이잖아요. 그렇죠. 반포가 마포가 뭐 어디 변합니까? 그거는 다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성과의 차이는 언제에서 나와요. 네네. 경매가 막 쏟아질 때 경매해야죠. 그렇죠. 근데 막 낙찰률 오르고 막 다들 막 법원 갔더니 막 경매하려고 난리가 났어. 맞습니다. 그때 경매 받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죠. 요즘 아시잖아. 네네. 갔더니 막 네. 썰렁해. 네네. 나 혼자만 있어. 네. 내가 그냥 낙찰자야. 그렇죠. 그럴 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꼭 낙찰률 올라갈 때만 간다고. 맞아요. 법원 한번 가볼까? 네. 문정부 때 한참 피크 때 21년도 이때 막 그냥 밖에 문 앞에서도 줄 서 있어요. 운전성 씨였죠. 네, 맞습니다. 맞죠. 이미 완전 꼭대기였는데. 그럼 왜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네네. 부동산은 오히려 네. 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제가 뭐 왓을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왓은 그럼요. 기본이고 맞습니다. 더 진지하게 고민할 건 언제냐. 지금이 맞습니다. 좋은 시점인가. 네.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래서 부동산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라면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이광수 교수님의 관점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할 수도 있는데 네네. 안정적인 수익을 하려면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안정적인 수익이 생겨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지. 싸게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최대한. 네. 저희가 그 아무래도- 방법이 경매인 거고. 아하.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부동산 투자하기 쉽지 않을까? 경매 시장이 네. 조금 대중화가 안 됐고 절차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맞아요. 경매 물건도 줘야가 힘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리치 마켓이죠. 맞아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네.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는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봐요. 아, 맞습니다. 이게 또 저도 이제 라디오 출연이랑 이런 데 해보니까요. 경매에 대한 인식이 막 이렇게 또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좀 악플도 달리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또 저도 한번 배웠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매라 나오는 물건들은요, 이 한 분이 뭐 자이든 타이든 어려운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 이분 때문에 더 억울해서 억울하게 돈 빌려줘서 못 받은 사람이 10명, 2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 억울한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나서서 이걸 법적인 권리로 이렇게 지워줄 건 지워주고 안전하게 누군가 가져가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낙찰돼서 억울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도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좋은 물건인데 경매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남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요. 대출이 하나도 없는데도 경매로 나와요. 이번에 가족끼리 상속을 상속하려고. 받으면서 증여받으면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몰라, 공유물 분할로 그냥 소송 진행하고 경매로 털어,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쟁이 있을 때에도 이런 경매 제도가 없다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제도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한다면 이렇게 아울렛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이니까, 우리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선입견 갖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려면 네네.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대가 필요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이 네네. 그냥 뒀으면 아이고. 미국 경제는 망가졌다고요. 그렇죠. 끝났다고.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시 살아났냐면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경공매라는 제도 때문에 네네. 또 가격이 싸지면 누군가 사고 네네. 그러면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망한 거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고 그냥 또 죽어라 이러면 어떻게 이게 살아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산 절차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굉장히 원활해요. 음. 그래서 경공매 시장이 되게 활성화돼 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터부시하는 게 있는데 네, 저는 맞아요.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경매 가격이요 네네. 시장 가격에 포함돼야 돼요. 아하. 우리는 지금 별개예요.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경매 가격이 되면 시장 가격에 포함이 돼. 그래서 경매가 많아지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도 갖고 지표에 대해서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에 거래되는데 이거 하나도 거래 안 되는데 경매가 7억으로 됐어요. 네네. 근데 이건 반영이 안 돼. 그렇죠. 가격에. 네네. 가격은 떨어졌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이건 엄연한 시장이에요. 시장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맞아요. 교수님이 지금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파산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리셋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5년 동안 어떤 금융과 관련된 것들 제한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도 미국처럼 뭐 국가적으로 다양하게 억울한 사람들 좀 잘 보장해주면서 해나갈 수 있다면 이런 거는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한번 아울러 말씀을 드려봅니다. 끝으로 부동산 투자가 처음인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까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이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경험을 쌓기가 힘들죠. 한번 잘못 경험하려다가 막. 맞아요. 이게 목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한번 실행하기 전에 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식을 쌓는 공부 말고 네네. 행동과 연결된 공부들 이런 걸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테스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는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이제 리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리츠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인데 주식시장에 상장. 그러니까 이런 리츠를 한번 조금씩 투자해보면서 부동산에 감을 익히시면 어떨까? 같은 그쵸. 부동산 대상을 맞아요. 하니까 그거는 이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 이제 추천드리고 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난 돈이 별로 없어요. 소액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경매 보시면 소액 투자 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대출도 좀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하실 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네. 굉장히 좋은 네. 투자예요. 아, 왜냐하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자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러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은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빨 써보세요. 가격 떨어지지. 그러네요. 그걸 보관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네.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면서 가치가 상승이 가능한 네네. 이런 자산이 부동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건 어떤 방법이건 부동산을 보실 때 네.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네. 투자 자산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네. 계속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다시 하락하고 하락하면 다시 오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이 지금 부동산이 투자화가 점점 돼가고 있는 시장이기 네네. 때문에 네.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도 많아지면 또 줄고 네. 경매 다 받아가면 또 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매가 줄면 또 경매가 또 증가. 그렇죠. 이런 사이클들을 잘 보시면서 네.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 수 또 배우는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면서 판단하면서 잃지 않는 투자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저희 베프TV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이거 베프TV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부자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만 추구하지 마시고 네. 부자로 남으셔야 돼요. 저희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남기 위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길에 네. FTV가 많이 도움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또 가끔 나와서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네.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네.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네네.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아.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좋은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흔쾌히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도움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진짜 이성희 대표님 교수님한테 네네.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하. 누르시고 네. 베프TV가 잘 돼야 이게 선순환이에요. 왜냐면 네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더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나와요. 하하.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아.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가슴 너무 따뜻한 오늘 방송 이광수 대표님과 네.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